진짜 내 사람은 가족까지 합쳐서 3명이면 충분합니다. 평생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 유명한 오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늦게 알면 죽기 직전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가장 힘들 때 혼자 남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엉뚱한 인연 붙잡고 살면 늙어갈수록 외롭고 병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런 사람 싹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마음이 가볍고 병원 침대에 누워도 옆에 누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분명히 후회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시간과 마음을 줬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지혜 발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지혜를 넝쿨째 얻으실 겁니다. 평생 편안한 인연만 곁에 두고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 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의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는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좋을 때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됩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저도 알게 됐습니다.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를 위로한다며 술 한 잔을 사주더군요. 힘내라며 등을 두드려주던 그 친구가 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잘난 척 하더니 결국 별거 아니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동안 나눈 시간과 믿음이 다 헛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지고 쓰러져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힘든 얘기를 하면 누구보다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합니다.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라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잘 될 때 내 얘기에 예전만큼 관심을 가지는지 말입니다. 내가 회복될수록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그건 내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남의 불행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 실패했다는 이야기만 하면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남의 험담을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뒷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도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 해도 아무리 가까웠던 인연이라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지 않으려면, 내 인생이 더는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래야 합니다. 제가 이걸 늦게 깨달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날이 생각납니다. 전화 한 통 찾아오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쓸데없는 인연에 쏟아부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멀리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지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가볍고 내 시간이 여유로워집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언하는 척하면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곁에 두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고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엔 정말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겪어봐서 하는 소리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조언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충고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집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자꾸 나를 작게 만듭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퇴직하고 뭘 좀 시작해 보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다시 배우고 다시 도전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이제 쉬어야지. 괜히 힘 빼지 마라. 처음에는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뭔가를 해내는 게 불편했던 겁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웃는 게 싫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조언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나를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늘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너무 나댄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통제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과 인생을 자기가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왜 위험할까요? 첫째, 나를 스스로 작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새 나는 안 되겠지로 바뀝니다. 둘째, 자꾸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 사람 뭐라 그럴 텐데.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결국 나는 멈춥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걸요.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걸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인생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언을 들었을 때 기분을 살펴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뒤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무거워지는지 보십시오. 편안하면 그 조언은 진심입니다. 무거워지면 그건 나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되는 방법을 함께 찾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과만 지냅니다. 내가 뭘 하겠다 하면 한번 해봐라라고 말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결국 믿어주는 사람 옆에서 강해집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 옆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실 겁니다.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이 돈 잃는 것보다 더 쓰리고 오래 간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남은 인생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또다시 상처받고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의 말을 쉽게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남의 험담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 사람 너 흉보더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저를 위하는 마음에서 알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괜히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누가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너 이런 것도 몰랐을 거야. 조심하라고 하는 소리야. 하지만 조심할 게 뭐였을까요? 결국 저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굳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은 듣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진짜 내 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게 본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 욕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하며 퍼뜨립니다.
그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얘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욕을 저렇게 쉽게 하는데 과연 내 얘기는 안 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 가서 내 얘기를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내 편인 척하면서 돌아서서는 내 흉을 보고 있습니다. 남 욕을 쉽게 하는 사람은 결국 내 욕도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알게 되고 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인연이어도 멀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했던 말이 돌아서서 흉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 험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흉을 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건 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결국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삶이 고달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덜 지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흉을 쉽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 내 이야기가 남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 쓰라렸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사소한 것들로 쌓여가는 게 신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일관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지키고 자주 어기는 사람은 끝까지도 어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술도 많이 나누고 속 얘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해놓고 늘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고 시간을 정해도 늘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니까 이해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병원에 급히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그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한데 급하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돼. 그 친구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 나 지금 꼭 봐야 하는 TV 프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TV 프로가 뭐가 급하다고? 내가 그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괜히 리모컨이 밉더군요. 내가 부탁하는 일이 얼마나 절박한데 그런 말을 하다니. 그날의 배신감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작은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결국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할 때도 나를 가장 쉽게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신뢰 붕괴자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정이 많은 척하지만 정작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십시오.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도 지킵니다. 둘째, 작은 부탁을 귀찮아하지 않는지 보십시오. 물 한 잔 부탁했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내 인생에서 큰 일도 함께 합니다. 반대로 작은 부탁조차 번거롭다는 듯 내뱉는 사람은 결국 내 인생에서 내가 필요할 때도 나를 번거롭게 여깁니다.
그건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더 이상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기대해서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내 삶의 울타리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내 삶이 무너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약속을 지키는지 작은 일에 책임지는지 그게 결국 내 인생의 답입니다. 5번째입니다. 선 넘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옆에 두면 하루가 피곤하고 결국 마음까지 병이 듭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지요. 편한 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엔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손해를 봐도 뭐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우리 집에 오면 꼭 냉장고부터 열어봤습니다. 전화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들어와서 어이 뭐 먹을 거 있어? 이럽니다. 그러더니 냉장고 문 열고 안에 있는 요구르트까지 꺼내 먹습니다. 자기 집인 줄 아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따져? 처음엔 저도 웃었지요.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아예 제 서랍장을 뒤지다가 제가 적어둔 메모장까지 보고 있더군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친하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경계 침범자라고 부릅니다. 경계? 그게 뭐냐고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선입니다. 물건은 허락받고 써야 하고 시간은 정하고 써야 하고 감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 내 인생에 제멋대로 들어옵니다. 내 시간도 뺏어가고 내 물건도 자기 것처럼 쓰고 내 마음도 휘젓고 갑니다. 한 번은 이 사람한테 다음부턴 전화하고 와 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휴,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했다고 그래. 그 소리 듣는데 화도 나고 웃기기도 하더군요. 얼마나 하면 한계가 있는 겁니까?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넘습니다. 이런 사람을 처음부터 잘 봐야 합니다. 첫째,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만지는 사람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 열어보는 거 심각한 겁니다. 둘째, 시간과 약속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밥 먹자고 해놓고 시간도 안 지키고 에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경계를 딱 정해줘야 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내 거야.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말해도 안 고치면요? 그땐 거리를 두는 겁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지키는 건 그 사람과 나 둘 다를 위한 겁니다. 저도 이런 사람 정리하고 나니까 집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가 불쑥 들어오지 않고 내 물건도 내가 지키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니까 하루가 훨씬 덜 피곤합니다. 사람 사이엔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선을 넘는 사람은 결국 내 인생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는지요? 내가 불편한데도 말 못하고 참고 있진 않은지요? 그걸 바로잡을 때가 지금입니다. 내가 내 선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내 사람은 내 경계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괜히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결국 내 인생을 힘들게 했구나. 맞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오래 갑니다. 돈 잃는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조언하는 척하면서 깎아내리는 사람,
남의 말을 옮기고 내 흉을 보는 사람,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깨는 사람, 그리고 내 선을 함부로 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그래도 정이 있지 않나? 하지만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미루면 결국 또다시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소모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주고 또 주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을 때 잘 나갔을 때 다들 내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을 더 귀하게 써야 합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만 남기십시오. 나를 믿어주고 힘든 얘기 들어주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사람을 골라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걸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볍고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사람 이야기, 좋은 인연도 잊고 싶은 인연도 댓글로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이 영상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귀한 지혜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 넝쿨째 안겨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혜는 나누면 더 커지고 좋은 인연은 함께할 때 더 소중해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내 사람과 함께 가볍고 든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발굴이었습니다.